우리 애는 왜 이름을 불러도 안 쳐다보는지, 말이 늦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건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실제로 자폐 진단을 받은 쌍둥이를 키우는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가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순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신호와 기존 정보들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신호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무보다는 질적인 차이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는 것부터 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아이들은 보통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이름에 점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12개월쯤 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름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돌아보느냐가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왜 불렀어요 하는 느낌을 얼굴로 확인하는지를 봐야 하고, 엄마의 표정이나 감정을 살피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 맞춤이죠. 보통 눈 맞춤도 많이 보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눈을 보느냐, 안 보느냐만 판단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 맞춤이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엄마를 바라보는지, 엄마가 웃으면 같이 웃는지, 이런 상호작용을 보는 게 더 핵심입니다. 그리고 눈을 보기는 하는데 타이밍이 어색하거나 너무 오래 응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히 본다, 안 본다보다는 자연스러움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공동주의네요. 정확히 무슨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네, 쉽게 말해서 엄마 저거 봐 하는 행동인데요. 즉,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같이 보려는지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이걸 공동주의라고 하는데요. 보통 12개월 전후로 나타나는 중요한 발달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동주의를 표현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포인팅인데요. 이 가리키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줘 라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이거 봐 신기하지? 라는 공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가리키기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엄마와 함께 나누려는 시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물건만 보고 있거나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다만 이것도 한 번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부모 행동을 따라하는지도 보셔야 하는데요. 박수를 치면 따라치는지, 그리고 손을 흔들면 같이 흔드는지와 같은 그런 모방 행동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런 모방 행동은 단순히 흉내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려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능력인데요. 그래서 공동주의와 함께 초기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반복 행동이나 감각적인 부분도 많이 이야기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바퀴를 계속 돌리거나 물건을 일렬로 세우거나 특정한 방식에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냄새를 맡거나 특정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통증에 둔감한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런 감각이나 반복 행동은 자폐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다른 발달 특성이나 기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어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말이 늦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사실 더 먼저 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치기나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함께 보려는 행동처럼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이게 언어보다 먼저 발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하던 말을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언어적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또 말을 하더라도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발달인데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짐작하고 그에 맞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공감이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건 아이가 무관심하거나 차가워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연결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의 반응을 문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발달의 방식과 속도를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 중 이름 반응, 눈 맞춤, 공동주의, 모방, 감각 추구와 반복 행동, 언어 발달까지 다양한 신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이 더욱 세밀하게 아이를 관찰하게 해줄 것 같아 정말 유익한 내용이네요. 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무조건 자폐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의 질과 정서적 흐름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기 개입은 빠를수록 효과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아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